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나를 맞춰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 표현으로 갑을관계라고 하는 이익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대의 기준에 따라야 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상화될수록 내 마음은 황폐화되기 쉽다는 거죠. 때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선물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한번 내 마음을 쓰담쓰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 어떠실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가슴을 쥐어짜듯이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협심증 하면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협심증이라는 게 심장에 대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근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생기거든요. 그럼 심장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심장 주변에 근육이 있다는? 네, 심장 주변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협심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일단 심근에 이제 허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이제 허열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로 협심증이 있고, 일단 심근 조직의 산소 공급은 전적으로 이제 관상동맥에 의존하게 되는데, 네.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이제 협착 또는 혈관 연축 등에 의해서 이제 관상동맥의 혈류가 저하될 경우 산소나 영양 공급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장 근육이 2차적으로 허열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 이제 협심증에 걸리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동맥 경화증 때문에 만성적으로 협착이 되어서 생기는 만성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죽상 경화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 이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정한 협심증, 그 다음에 이제 죽상 경화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관의 연축에 의해 혈류에 장애가 왔을 때 발생하는 이제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좀 사실은 좀 단어들이 어렵고 좀 생소하거든요. 그럼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심장에 들어가는 혈류가 적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허혈성이라는 게 네. 이제 허가 허하다 그런 네. 의미고, 허혈성, 이제 피가 적게 이제 심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검사나 진단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검사도 하고. 네. 운동을 할 때는 보통 오히려 약간 혈류가 더 빠르게 공급되고 이러지 않나요?
혈류가 빠르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협심증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협심증은 그 심장은 이제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공급받아서 혈액을 일생 동안 전신적으로 보내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장, 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심장 근육, 예, 2차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협심증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관상동맥은 일단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이 내피세포 같은 경우는 건강할 때는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이런 협착이나 폐색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내피세포가 만약에 이제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관성동맥 안을 흘러가는 이제 혈액 속에 포함된 뭐 혈소판이라든지 네. 대식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만성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이에 더해서 이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 이제 급성으로 혈전증이 진행되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협착에 의해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심근의 일부가 이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혈류 순환이 안 되고 그런 걸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협심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나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우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걸리기가 쉽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근육적으로 혈액도 많이 못 보내게 되고 심장 근육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흡연,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또 안 좋고 결국 이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네. 고혈압인 경우는 오히려 혈액을 많이 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혈관에 약간 뭔가가 막히거나 되면 그 이제 혈관을 고혈압이 이렇게 뚫으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병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뭐 부모나 형제 네. 중에서 예전에 뭐 협심증 앓았던 경험이 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일단 뭐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만성 동맥경화. 네, 그 만성 안정형 동맥 그 경화증이나 네. 이제 급성인 경우 말고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 있는데 아.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약간 치료가 더 잘 되고 네, 경과도 더 좋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변이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만성이거나 급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만성이나 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축상 동맥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변이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 예. 우선은 이제 축상 동맥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더 치료가 잘 되고 경과가 좋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심장병 같은 걸 이미지화해서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가슴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협심증은 급성 협심증이 더 많이 찾아온다, 자주 발병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협심증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대부분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서 네. 뭐 꼭 급성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이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제 협심증 대부분 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네. 아니면 이제 가슴이 약간 싸한 느낌이 든다 이런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가슴의 정중앙 아니면 약간의 좌측 심장 부근 그렇게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명치가 아프다 아니면 턱끝까지 아프다 네, 이런 증상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또 뭐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랑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약간 쓰라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지 협심증인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쓰림이 꼭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협심증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일단 한의원에서는 뭐 진단 초음파나 이런 기기가 없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역류성 십동의 환자가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협심증인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는 이제 병원으로 보내서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네. 호흡 곤란을 동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왼쪽 어깨나 팔 쪽으로 약간 방사통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때 더 네.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발되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엄청 심하거나 급성으로 혈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 아니고 휴식 시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약간 특별히 약간 주의를 더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흉통은 보통 이제 지속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고 길게는 30분까지 되긴 하는데 30분 이후는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과는 달리 이제 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이제 혀 밑에 투하하면 통증이 약간 호전되고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심근경색과 약간 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드물지만 흉통을 호소하면서 갑작스럽게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급성이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더 약간 주의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라는 걸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말고 네. 심근경색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는 없나요? 네, 우선은 그렇게 구분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진단기기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협심증 진단 방법도 궁금한데 어떻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생명과 약간 직관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어떻게 아픈지 네. 병력 청취를 하고 뭐 다른 신체 질환이라든지 뭐 위험 인자 이런 게 있는지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평가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초음파. 우선은 심장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할 때 이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운동 부하 검사도 하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신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이제 확진을 하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술이라는 건 어떤 인공적인 혈관 같은 걸 삽입하는 거죠? 네, 이제 뭐 물질이라든지 뭐 색소 이런 걸 넣어서 그게 영상을 찍었을 때 그 물질 색소가 흐르는 흐름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초음파는 우선적으로 아까 제일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심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협심증이나 이제 다른 심장에 또 협심증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질환 여부도 파악하고 나중에 이제 뭐 심혈관 성형술이나 스텐스 삽입술, 뭐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할 때 이제 뭐 평가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제일 1번으로 제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누워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취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운동을 네.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트레드밀 검사, 러닝머신 위에서 이제 환자를 뭐 걷게 하거나 뛰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동 부하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검사 단계에서 뭔가 인공적인 물질을 삽입한다는 게 조금 이제 걱정도 되는데 괜찮은가요? 이 조영술. 혈관 조영술이요? 네. 네,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저희가 이제 혈관 같은 경우에 크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혈관 조영술이 제일 좋고 네. 네, 크게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가장 정밀한 검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그 초음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약간 확진까지는 아니고 의심 정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야 정확하게 확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통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 확정을 받으면 치료는 어떤 걸 받게 되나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방침은 발작을 예방하고 관상동맥 경화에 진행되는 걸 막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평소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오래 걸을 때에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탈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오르게 하고 네. 따뜻한 온탕을 조금 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변비 같은 경우도 혈압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방 식이도 제한하고 염류도 제한, 뭐 금연도 하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안 좋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은 또 안 좋고 뭐 한 번에 뭐 1시간씩 무리하게 뛴다거나 네. 아니면 웨이트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심장으로 혈액을 덜 보내게 돼서 더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치료 같은 거는 앞에처럼 이제 생활 방식의 개선이 일단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니트로글리세린 아니면 네. 베타 차단제 그런 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 성형술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쨌든 삽입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네. 사전 관리를 통해서 좀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 수술이라는 게 굳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아니면 약물 투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보통 심장 관련된 질환 하면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심부전증 이런 다양한 심장 관련 질병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과 협심증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해서 서로 간의 합병증이 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나요? 아, 네.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었을 때 네.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원래 오기도 하고 아. 네, 하기 때문에 협심증 약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이제 빠르게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네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협심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한의학적으로는 협심증은 뭐 흉비, 흉통, 골심통, 졸심통, 짐신통 이런 범주에 약간 속하기도 하고 네. 심교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본병의 형성 발전 과정 중에 허실이 대부분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나이, 고령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중노년에 많이 발생하게 이제 몸이 쇠약할 때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 허하고 표는 실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본이 허하다는 거는 약간 본이라는 거는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하다는 거는 밖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안에는 몸에 이제 뭐 근육이라든지 심장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했으니까 약간 망가져 있어서 약간 허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통증이나 이런 나타나는 양상이 약간 실하게 뭐 엄청 크게 아프다든지 뭐 가슴이 쥐어짠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뭐 본어 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정리하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게 이미 몸 자체는 많이 네.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통증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증상 발현이 더 쉽고 나중에는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심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구종심통, 육종심통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우선 구종심통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충심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명치 밑에가 아팠다, 멎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고 메스껍거나 약간 침을 흘리기도 하고 네. 예,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그 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주심통. 주심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놀라거나 뭐 갑자기 무서웠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심통이 생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불쾌감이 느끼기도 하고 통증도 생기고
뭐 정신을 잃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헛소리 하기도 하고 네. 맥이 약간 허약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주심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풍심통이라고 해서 네. 뭐 풍랭에 상했거나 이제 간의 사기가 심해 영향을 주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심장 부위가 아프면서 뭐 옆구리까지도 통증이 약간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번째 개심통 같은 경우는 이제 칠정으로 생기는데 칠정이었던 거죠? 네 칠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 화나고 휘, 웃고 약간 뭐 사, 생각하고 공, 뭐 약간 두렵고 경, 놀라고 이런 여러 가지 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 7가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심경들의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심통을 이제 개심통이라고 보는데 스트레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좀 단순하게 보자면. 네,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뭐 가슴이나 명치 부근이 아프고 약간 여기 전중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하기도 하고 네. 대신 아픈 곳을 누르면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그냥 평소에 누르면 아프거든요. 네. 전 좀 이 칠정으로 생기는 개심통을 좀 의심해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개심통은 아니고 이제 여기 보통 전중 부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 화병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누르는 부위인데 화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평소에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 사항을 조금 직면 안 하는 게 좋고 여기를 뭐 시간 날 때마다 너무 눌러주나? 세게는 말고 예, 네. 약하게 해서 조금씩 풀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뭐 5번째, 6번째는 음심통이랑 식심통. 말 그대로 음이라는 거는 마신다는 거고 식이라는 거는 먹는다. 그래서 뭐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비위가 상하고 이제 수음이나 식적이 약간 몸에 뭉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명치 끝이 아프면서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뭐 메스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흉통을 동반할 때 뭐 이제 음심통, 식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7번째, 8번째는 열심통과 냉심통인데 둘은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심통은 이제 뭐 더위나 성질이 차가운 약을 먹었거나 성질이 차가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몸속에 열이 뭉쳐서 발생하고 약간 불로 지지는 듯한 가슴 통증 네 그런 게 이제 주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가슴을 더 뜨겁게 하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 차갑게 했을 때는 통증이 완화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냉심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열과는 반대로 이제 냉한 물질이라든지 이제 차가운 곳에 있었을 때 생기게 되면서 차가운 곳에 가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흉통이 있을 때 이제 뭐 열심통, 냉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마지막으로는 거래심통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심장 밑에가 아팠다 안 아팠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약간 심하게 발작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거래심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육종심통도 있는데 육종심통은 그냥 뭐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뭐 비심통, 위심통, 신심통, 적심통, 뭐 골심통, 진심통 등의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기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라는 거는 비장, 그 다음에 위는 위장, 신은 신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게 이제 흉통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고 그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통증 양상이 달라서 이제 구종심통, 육종심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뭐 네. 심혈어조, 남타공색, 뭐 음한응체, 심신음어, 기음양어, 양기허세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로 흉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방에서는 같은 흉통이라도 원인에 따라서 아니면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구분해서 치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에서 협심증 구분 방법을 알아봤으면 이제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원인 같은 경우는 원인이나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씩 다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크게 보자면 이제 침치료 많이 하고 한약치료, 약침치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관혈이라든지 운문혈, 열결혈, 뭐 심수혈 이런 여러 가지 혈자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척택, 곡택 이런 여기 팔꿈치 부분에 있는 혈자리를 사혈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침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랑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치료를 할 때 뭐 약간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한의원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원인에 맞는 혈자리를 정확하게 침을 놓으면 좀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적으로 흉통에 관련한 방금 말씀드린 혈자리들이 있고 원인이 뭐 이제 기가 화하다 했을 때는 기를 보하는 혈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인에 맞는 혈자리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통증 조절이 가능한 심적환이라는 네. 약이 있고 아니면 염증 마커 상승 억제하고 이제 심근경색 환자의 심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뭐 혈부 추거탕이라든지 아니면 생맥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음직 능력 저하라든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이제 메칼 강효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에 딱 약이 탁탁탁 있긴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통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런 걸 판별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한약을 처방하는 게 치료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협심증은 발생 전에 혹은 조금 더 증상이 심화되기 전에 생활 습관을 정확하게 잘 맞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 있으면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죠. 일단 아까 협심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고 네. 두 번째가 약물 치료, 세 번째가 수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엄청 중요한데 네. 그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무조건 예방하시는 게 좋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도 이제 없애는 게 더 좋고 네. 이런 것들의 좀 가장 주된 증상이나 뭐 아니면 원인이 좀 비만일 수가 있죠. 네, 비만인 경우에 뭐 고지혈증도 많이 오고 뭐 당뇨도 많이 오고 고혈압도 많고 그래서 일단 체중 같은 경우는 정상 체중으로 돌려주시는 게 뭐 협심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통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로 식이요법 해서 적게 먹고 채식으로 먹고 저염식으로 먹고 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웃음이 나네요. 너무 이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지키기가. 네. 네. 그래서 우선 사회생활을 대부분 많이 하시니까 점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적어도 아침이랑 저녁이라도 구분하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제 진짜 뭐 협심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점심도 이제 도시락 같은 걸 싸오셔서 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요법인데 뭐 운동 3분 전에 준비 체조를 하고 한 번에 한 30분 정도만 하고 너무 길게라든지 너무 적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뭐 일주일 내내 7일 정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3-4번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연 아까 말씀드린 뭐 비만 이런 것도 멈춰야 되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여기가 많이 뭉치기도 하고 협심증에 더 안 좋다고 했으니까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조금 피하는 게 좋고 평소에 뭐 어떤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소를 하시는 게 또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식단을 하다 보면 한국인 경우에 하루에 20g에서 25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줄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10g 이하로 먹을 수 있게 제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뭐 고기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뭐 튀김, 뭐 치킨,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나 뭐 삼겹살 이런 것도 줄여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은 좋은데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기도 하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서 육류 말고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도 영양소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서 뭐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고 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네. 권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생선이라든지 채소 같은 경우도 네. 뭐 무분별하게 뭐 고등어가 좋다더라 뭐 해서 고등어 먹고 뭐. 맵기. 예. 그다음에 뭐 네. 상추나 배추, 양배추 이런 게 또 소화에 좋다고 하니까 네. 엄청 양배추즙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정확한 이제 체질 진단을 하신 다음에 뭐 양배추가 좋은 체질이 있으니까 양배추가 좋은 체질은 양배추를 많이 드시고 그렇지 않은 체질은 양배추, 배추, 상추 이런 거 말고 뭐 뿌리 채소를 드시는 게 좋은 체질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뿌리 채소 위주로 많이 드시고 예. 생선 같은 경우도 뭐 바다 생선, 뭐 민물 생선 이렇게 구분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체질에 따라서 어떤 생선이 좋은지 구분해서 드시고 그렇게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 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게 생것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생것이나 구운 것이나 삶은 것이나 찐 것이나 전부 다 일단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잎채소보다는 뿌리 채소가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록잎 채소들 예를 들어서 뭐 상추나 배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흙 밑에서 자라는 뭐 도라지, 토란 이런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리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 뭐 조리 방법도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조리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채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협심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도라지 굉장히 꿀에 절여서 먹으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도라지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재로 길경이라고 부르는데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도라지가 천식도 치료하고 뭐 독을 빼기도 하고 가슴의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우선은 많이 알고들 계신 것처럼 기침, 천식 이런 데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지는 뭐 쌉쌀한 맛이 나게 하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네. 그 성분이 이제 기관지를 자극하게 하고 기관지 점막에 가래를 시켜주기도 하고 뭐 점막 보호 물질을 나오게 해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라지가 뭐 기침이 있거나 가래가 있거나 천식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즐겨 먹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꿀 같은 경우도 도라지랑 꿀이랑 비슷한 종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효능은 다르지만 성질은 비슷해서 약간 따뜻하다, 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둘을 같이 먹는 게 이제 뭐 체질상 더 맞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만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도라지는 뭐 혈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혈관 내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뇨 예방하기도 하고 도라지에 있는 이눌린 성분, 그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도라지를 드시는 게 좋고, 네. 그 체질학적으로 볼 때 도라지가 좀 잘 맞는 혹은 잘 안 맞는 체질도 있나요?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뿌리 채소, 도라지도 결국은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열기가 많아서 사상위로 봤을 때 이제 소양인, 그 다음에 팔체질로 봤을 때는 토체질, 이 두 체질한테는 오히려 위장에 열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도라지 같은 경우에 뭐 기침을 멈추려고 먹긴 먹었는데 위장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해서 다른 데가 더 안 좋아진다든지 결국은 기침까지도 해결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기가 많은 체질보다는 오히려 이제 속이 약간 찬편에 속하는 뭐 소음인, 수체질 아니면 뭐 태음인, 목체질
이런 경우에 이제 도라지랑 꿀 이런 게 잘 맞아서 같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예. 본인의 체질에 맞춰서 좀 기침 같은 게 있을 때 도라지 같은 거 드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기침 같은 게 있을 때 뭐 도라지라든지 거기에 생강, 그다음에 대추 한 이 정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이제 뭐 한약을 드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복용을 하면서 뭐 그런 기침 같은 걸 관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강, 대추, 그리고 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도라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 예. 제가요. 네. 술을 옛날에는 많이 먹었었어요. 아. 술을 매일 눈 뜨면 먹고 막 이랬다가 네. 잠시 좀 치료를 해가지고 몸도 좀 심장 쪽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 네.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네, 먼저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 말씀 주시겠어요? 예, 키는 118, 네. 몸무게는 76, 네. 그다음에 나이는 59세, 아. 만 59세.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아까 말씀 예.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예, 첫째는 잠을 못 자고요. 네, 그다음에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시고, 예, 의욕이 없고 뭐 근무를 못 하고 술을 이제 가끔 가다가 맥주를 한 잔씩 먹어요. 네, 먹으면은 계속 반복돼서 먹어요, 술을. 한 번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되고, 예, 반복돼서 먹어요. 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안 먹어야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네.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 뭐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뭐 화장실도 뭐 시원하게 못 보고 그다음에 잠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어쩌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치도 않고 막 무릎 있는데도 좀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이쪽 저쪽이 많이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픈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아프시고, 금단현상으로, 예, 금단현상으로요. 뭐 치료 같은 거는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떤 치료? 금단현상 치료는 안 받고요. 네, 우울증 치료하고, 네, 그것은 받았어요. 아, 우울증 치료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조금 받았는데, 잠깐. 네. 그러면 알코올 지금도 그 우울증 네. 이런 약은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먹어요, 지금요. 약은 안 약 먹고?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 약을 먹으면. 아, 예전에는 드셨고, 예. 한 몇 달 먹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먹은 동안에, 네, 제가 근무를 못 하겠어요. 근무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네. 근무를 못 하겠네.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약을 드실 때 근무를 더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못 했어요. 잠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네. 우선 그 양방병원에서 주는 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원래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 하시니까 막 신경 안정제라든지 뭐 수면제 이런 게 많이 네,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하실 때 뭐 잠이 오든지 아니면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의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이는데 아, 예. 예, 그 그 한의원은 어딘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네, 한의원은 네, 가까운 네. 한의원 내원하시거나 네, 검색하셔서 좀 마음에 네. 닿으시는 한의원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해갖고 무슨 한의원이요? 검색하셔서 뭐 댁이나 네. 아니면 직장 주변에 있는 네, 아. 한의원 네. 그렇게 치료하면 되나요? 한의원 가서 이 증상을 네, 말하고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되나요? 네, 우선은 한의원마다 보는 진료 예. 과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버님에 해당하는 뭐 불안,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약간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그 더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을 찾아보시고, 예, 예. 이제 그게 본인 이제 집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데 예. 가보셔서 먼저 진료 상담을 더 자세히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한데, 예. 우선적으로 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술을 끊으셔야 되는데 이게 네. 술을 끊으려고 했을 때 담배랑 마찬가지로 예. 담배도 한 30년 폈다가 네. 끊은 지 10년 됐어요. 예, 그 담배를 끊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네. 이제 끊기가 어려운데 하나를 피게 되면 계속 피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한 번 먹게 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더 먹고 싶고, 한 잔만 더 먹지, 한 잔만 더 먹지 하던 게 뭐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그런 경우가 근데 많기 저는 때문에 이제 지금 소주는 안 먹어요. 맥주만 먹거든요. 그렇긴 한데 맥주도 결국은 술이고 술이 예.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주가 한 잔이 또 두 잔이 되고 일단 드시는 것 자체가 안 좋으니까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입이 심심하거나 하면 뭐 껌을 좀 씹으신다든지 다른 걸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술 생각이 나는 저녁 시간에는 술을 안 먹고 차라리 뭐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드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건 저도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뭐냐면 피곤하면은 술을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좀 수면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술은 수면에 도움이 안 돼요. 저한테는요. 네, 술은 잠깐 이제 답답해요. 술보다는 이제 보통은 체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차 같은 거 한 잔 하고 샤워도 조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직전에 하시는 게 잠에 더 잘 들게 입면을 조금 도와주는 주기도 혹시 하거든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네. 1시간이나 2시간 잠을 깨갖고 그 다음부터 일절 못 자요. 그런 경우에도 머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 잠을 주무실 때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눈앞에 시계를 사라지게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멀리 두시고 네. 지금 내가 12시에 누웠는데 오늘 1시에 잠들었구나. 그리고 깨고 나서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서 지금 2시네? 그럼 내가 또 1시간밖에 못 잤구나. 이렇게 계속 핸드폰이나 시계를 보면서 내가 뭐 몇 시에 잤고 몇 시간밖에 못 잤고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는 행위가 엄청 더 수면에 안 좋고 방해가 되는구나. 불면에 더 걸리기가 더 쉽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주위에 없애라 이거죠. 그냥 알람 켜놨으면 그 알람만 듣고 일어나라 이거죠. 그냥. 네, 그렇죠. 이제 시계를 없애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네. 예. 이제 눈을 감고 계실 때도 예. 계속 생각은 내가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있네. 내가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많이 예.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눈을 감고 예, 있을 예. 때.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너무 내가 못 자는 거에 대한 사항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못 자고 있어도 이제 사람이 눈만 감고 있어도 어느 정도 뇌는 휴식 사항이고 약간 몸이 회복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도 나는 지금 뭐 회복하고 있는 중이야. 내 뇌는 쉬는 중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불면증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것은 자고 일어나면 한두 시간 자면 머리 아픈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지 금단 현상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뭐 술 많이 드시던 분이 이제 술 안 먹게 되면 뭐 두통이 오기도 하는데 지금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두통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맞는 거죠, 두통이요. 두통의 원인이요. 아, 뭐 그 술 금단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오는 두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시 수면 관련된 습관들 좋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7009 쓰시는 분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정도 일어나고요. 갑자기 소변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느껴져서 실수하기 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특히 맥주를 마실 때는 거의 10분 만에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양이 많지 않고요. 조금씩 자주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약간 빈뇨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네, 빈뇨라는 게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꼭 근데 방광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방광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 치료가 우선되긴 하는데 방광 치료도 하면서 다른 이제 뭐 소화라든지 아니면 뭐 대변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상들도 봐서 전반적으로 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제가 다른 것들을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소변을 자주 볼 때는 맥주는 일단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더 좋긴 좋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도 이제 맥주를 먹었을 때 소변을 자주 보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맥주는 당분간 좀 안 드시는 게 좋고 피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게 이제 방광이 계속 자극이 되고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방광이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땀을 조금 빼서 몸에 이제 열기를 빼서 그런 열기가 소변에 그 방광 쪽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약간 줄여주시는 이 정도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약이나 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우선 뭐 한약이나 침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체질을 많이 보고 있는데 체질 같은 경우에 이제 방광이나 신장이 약하고 위장이 강한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 같은 경우에 이런 빈뇨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뭐 방광 신장을 약간 보하는 그런 침법을 쓰는 게 또 좋고 약재 같은 경우도 방광 신장을 약간 보하고 위장을 약간 억제시켜주는 이런 약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이. 그럼 물을 좀 적게 먹는 건 어떤가요? 물을 적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땀을 흘리라고 한 것도 이제 물을 먹었을 때 이런 물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배출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소변 대신 땀을 흘려서 배출하면 그만큼 이제 소변을 보는 데는 좀 덜 배출할 수가 있고 네, 말씀 주신 방법 참고하셔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